안녕하세요.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츠입니다. 자, 오늘은 자바 기초는 아니죠, 이제. 자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비지 컬렉션, GC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거 관련해 갖고 제가 운영하던 서비스의 퍼포먼스 튜닝을 좀 하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겸 그리고 좀 정리도 할 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PPT가 너무 맨날 깜깜해가지고 살짝 변경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선 내용 보시고 우선은 엄청 딥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정도는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바 메모리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JVM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줄임말인데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CPU나 OS, 이 CPU라고 하면은 x86이 있고 AMD가 있죠. 이제 그리고 OS에는 윈도우, 리눅스, 맥OS, 뭐 여러 OS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서도 어디에서든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해당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실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JVM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클래스 로더, 그리고 익세큐션 엔진, 가비지 컬렉터,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JVM의 구조를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JVM의 구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제 화살표 방향들이 조금씩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 그림이 제일 맞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구분을 시켜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뒷내용에서만 설명드리고 우선은 간략한 도식표는 이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은 JVM이 OS로부터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이 JVM이 할당받은 메모리를 각각 용도에 따라서 영역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바 컴파일러가 자바 소스 코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들이죠. .java 확장자를 갖고 있는 이런 코드들을 읽어 바이트 코드, .class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클래스 로더를 통해 바이트 코드를 JVM으로 로딩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객체들이 메모리로 올라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번째로 로딩된 바이트 코드, .class 파일이죠. 이 코드들은 execution 엔진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요. 이 해석된 바이트 코드는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에 배치가 되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라는 영역이 실질적인 메모리를 할당받아 관리를 하게 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계속 동작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GC, 가비지 컬렉션 같은 작업이 수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익세큐션 엔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익세큐션 엔진은 크게 인터프리터, 지트 컴파일러, 가비지 컬렉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에 할당된 바이트 코드를 실행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터프리터고 두 번째는 just in time의 줄임말인 JIT 컴파일러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바이트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다만 같은 메소드라도 여러 번 호출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매번 새로 수행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JIT 컴파일러인데요. 반복되는 코드를 발견을 해서 전체 바이트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것을 네이티브 코드, 여기서 네이티브라는 의미는 자바에서 부모가 되는 C 언어나 C++, 어셈블리어들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네이티브 코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비지 컬렉터는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메모리의 객체들, 저희가 뭐 객체를 new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스트링 객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객체들을 모아서 메모리에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메모리가 일정 영역 차게 되면은 자동으로 수행이 되지만 수동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system.gc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코드는 실행이 보장되는 코드는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JVM을 공부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데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자바의 특징인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퍼포먼스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비지 컬렉션, 그러니까 GC에 대한 설정 값들을 변경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하지만 우선은 자바의 메모리 구조를 설명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쉬우니까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앞으로 사용되지 않는 객체들의 메모리를 가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비지를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을 GC,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G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Stop the World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줄임말로 STW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GC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JVM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C가 작동하는 동안 GC 관련 스레드를 제외한 모든 스레드들이 멈추게 돼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멈춰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부르면 이 시간을, 이 스탑 더 월드라는 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튜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GC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체크를 하고 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맞는 설정 값을 넣어야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퍼포먼스 튜닝이 됩니다. 자, GC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시리얼 GC, 그리고 패러럴 GC, CMS GC, G1 GC, Z GC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GC는 CMS GC랑 G1 GC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인 자바 8 버전의 경우에는 저 두 번째 있는 패러럴 GC가 디폴트 GC이고 자바 9 버전 그리고 자바 10 버전부터는 G1 GC가 디폴트 GC가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자바 11 버전부터는 실험적으로 ZGC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는 많이 없고 아직은 어떤 GC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GC를 골라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로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로더는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도식화를 해놨는데요. 우선 .java 파일인 저희가 코드를 작성한 파일이죠. 이게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lass 파일인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바이트 코드들이 이 클래스 로더를 통해서 로딩과 링킹,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단계들을 거쳐서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JVM으로 바이트 코드를 로드하고 링크를 통해서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을 얘기를 합니다. 로드된 바이트 코드들을 엮어서 JVM의 메모리 영역인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리는 로딩 기능은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경우,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호출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동적으로 메모리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의 로딩은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로딩과 링킹,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 OS에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부터 보시면 메소드 에어리아, 그리고 힙 에어리아, 스택 에어리아,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소드 에어리부터 보시면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들을 포함을 해서 클래스 레벨의 모든 데이터가 이곳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JVM마다 단 하나의 메소드 에어리어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왜 굳이 단 하나라는 이 의미를 여기다가 작성을 했냐? 그 이유는
뒤에서 다른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레드마다 생성이 되는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들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에어리어에는 런타임 컨스턴트 풀이라는 별도의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런타임 컨스턴트 풀은 상수 자료형을 저장을 하고 참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장되는 정보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필드 인포, 그러니까 멤버 변수의 이름, 데이터 타입, 접근 제어자의 정보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메소드 인포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리턴 타입, 맥의 변수, 접근 제어자의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타입 인포, 클래스인지 인터페이스인지 그런 여부, 그리고 타입의 속성, 그리고 이름, 슈퍼클래스가 존재하면 슈퍼클래스의 이름, 이러한 것들이 이 메소드 에어리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힙 영역과 마찬가지로 가비지 컬렉션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힙 에어리어입니다. 저는 자바 8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힙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에덴, 그리고 서바이버, S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서바이버입니다. 서바이버 0, 그리고 서바이버 1,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에덴과 서바이버들은 묶어서 0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퍼머넌트라는 영역이 또 따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8버전부터는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에 편입이 되어 현재는 힙 에어리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힙 에어리어는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의 영역을 뜻하고요. new 연산자로 생성된 모든 객체,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배열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힙 영역은 물리적으로 두 영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0과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0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명주기가 짧은 객체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객체들을 GC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모든 객체들은 이 에덴이라는 영역에 할당이 된 후에 서바이버 0과 1을 거쳐서 계속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여기서 오래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객체들이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명주기가 긴 객체들이 GC 대상으로 하는 영역을 뜻하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션 생명주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메모리가 정리되는데요. 여기는 마이너 GC, 메이저 GC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는데 우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에어리어와 힙 에어리어는 여러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그런 메모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메소드 에어리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JVM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스레드, 멀티 스레딩이 되면서 사용하는 메모리 중 공유되는 그런 메모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택 에어리어입니다. 스택 에어리어는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 1, 2, 3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각 스레드를 위해서 분리된 런타임 스택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스택 프레임으로 불리는 이런 엔트리가 스택 에어리어에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스레드의 역할이 종료되면 바로 소멸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형태의 변수나 임시 데이터, 그리고 스레드 또는 메소드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PC 레지스터입니다. 여기서 PC라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줄임말인데요. 각 스레드가 시작이 될 때 생성이 되고 현재 실행 중인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로직을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실행해야 할지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건데 현재 수행 중인 부분의 주소를 가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입니다. 바이트 코드가 아닌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영역입니다.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위한 영역인데요.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이트 코드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역 또한 각 스레드별로 생성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는 뭐냐? 일반적으로 저희는 JNI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바가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JVM이 네이티브 메소드를 적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는, 대응하는 언어는 C, C++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언어도 가능하지만 100% 호환이 되는 것은 C 언어와 C++ 언어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각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면 참 좋지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선시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역은 힙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이 힙 영역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저희가 코드를 막 작성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메모리를 아껴가면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좀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힙 영역을 알아야 저희가 GC를 또 공부를 하고, 이 G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실행 옵션으로 여러 가지 GC 옵션들을 또 이제 넣어서 튜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튜닝이라는 게 워낙 이제 좀 대규모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좀 오류가 발생할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와야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체험해보지 못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GC, 특히나 지원 GC에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로고들을 확인을 하고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메모리 구조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